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돌렸다고 했을 때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금적인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 처음 경매를 도전하실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매라는 거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곳을 집중을 해가지고 경매를 도전했는지를 그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도전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은퇴 후에 월세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월세 수익형은 이제 시세 차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월세 수익형보다는 또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매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경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마련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할지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많은 초보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전하실 때는 주거용 부동산을 도전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주거용 부동산 안에서도 시세 차익형, 월세 수익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세 차익형이라는 것은 내가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대로 팔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띠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도전하실 때는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 같이 월세가 나오는 주거용 부동산을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전하시는 경매 초보자 분들은 내가 시세 차익형을 도전할지 월세 수익형을 도전할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도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경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매를 도전하실 때 어떤 상품을 도전할지를 분산해서 구분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도전하시긴 합니다. 그 주거용 부동산 안에서도 시세 차익형이 있고 월세 수익형이 있는데, 그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빌라와 아파트를 도전할지, 월세 수익형을 도전할 때는 다가구나 다중주택, 상가주택 같이 어떤 걸 도전할지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사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소액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도전할 때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형 부동산인 빌라와 아파트를 도전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무엇을 투자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내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부동산으로 전액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학원에는 은퇴를 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전에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사실 마이너스 수익을 내시고 이제는 진짜 부동산이 진짜 제대로 된 투자구나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퇴직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소한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월세 현금 흐름이 월에 300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 수익형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찾아주시는데요.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투자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가지고 계신 돈이 예를 들면 3천만 원, 4천만 원 같이 소액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도전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시세 차익형, 단기 투자라고 하죠. 빌라나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매입해서 그리고 시세대로 팔게 해서 시세 차익을 월등하게 더 가져가서 시드머니를 불린 후에 그리고 나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도전하는 게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경매를 도전하실 때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공장, 창고, 토지 정말 다양한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도전하실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도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나 아파트가 있겠죠. 이게 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 창고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종류의 물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하기에도 훨씬 더 쉽습니다. 시세 조사할 때도 거래 가격이 굉장히 투명하고요. 그다음 매매 물건들이나 가격도 굉장히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도전하신다면 빌라보다도 아파트를 도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따라오는 수익도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전하시는 게 빌라를 도전하시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 조사하기도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돌아오는 수익이 아파트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을 때 빌라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요, 굉장히 애매한 녀석입니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동산이거든요. 실제로 취득할 때는 상업용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는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느냐 상업용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이 되기도 하고 상업용으로 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주거용으로 돌렸다고 했을 때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금적인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빌라를 도전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월세 수익이 나오는 상품으로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빌라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